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상태표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어젯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죠? 사무실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출근길들 안전하게 출근을 하셨는지 오늘은 운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힘스입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전화번호를 하나 띄워 놨습니다. 제가 이 전화번호를 띄워 놓은 거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금 주식 초보들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방에 좀 초대를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요, 제가 초대 안내 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번까지 남겨드리니까요,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요,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채워가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인원은 한 5명?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인천 남동구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대표이사는 김주한 씨입니다. 주요 산업을 한번 볼게요. 1999년 1월 달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설립을 했고요. 2006년도에 OLED 관련 장비 기술을 개시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코스닥에 7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2017년 9월 달에 인천 남동공단에 2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상해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상해법인 지분율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100% 지분율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설립을 한 회사다. 지금 주요 종속회사는 이 상해법인 하나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한번 볼게요. 김주한 씨 외 15인이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380만 주를 가지고 있고요. SVIC 29호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서 9% 10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힘스 우리사주조합에서 1.72%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매출 구조를 보시면요, OLED 장비가 9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 모듈이 4%, 상품 및 기타가 3.5%, 논 OLED가 0.95%, 1%가 채 안 되네요. 대부분이 OLED 장비에서 매출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OLED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OLED가 뭔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이다. 지금 현재 TV 모니터, 그리고 핸드폰, 차량용, 이 대표적이죠. 그죠? 이런 디스플레이 등등등이 있겠죠. 자, 요런 이 화면을 보는 이 모듈이 지금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21세기를 주도해왔던 거는 LCD였습니다. 그죠? 이전에 LCD가 주도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LED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OLED가 지금 시장을 이제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LED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금 현재 이 OLED랑 지금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LED는 미니 LED랑 그리고 마이크로 LED겠죠. 그럼 OLED와 이전 거랑 지금 현재 OLED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요거는 발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발광이에요. 빛을 받아가지고 소자로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를 시켜서 다시 화면으로 송출을 하는 기능. 요게 LED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OLED는 자체 발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 송출이 된다. 그래서 OLED가 더 얇고 두껍게,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휘어진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등등. 그럼 이거랑 이 미니 마이크로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이 소자가 초소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또 얇게 만들 수 있다.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보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죠.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21세기는 LCD가 제가 주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10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현재 96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요, 1300억 달러. 한 400조 원이 넘겠네요. 그죠? 400조 원. 여기에 지금 OLED가 지금 시장을 점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며 향후 미래에는 이 LCD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LED가 점점점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해왔고 시장 점유율을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차트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폭락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이때 이제 뭐 수급이 터지면서 상승분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 이때 다 틀고 내려와서 수급량 다 틀고 내려와서 지금 행보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 이 기간이 지금 아주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급은 뭐 지금 간혹 가다가 요 밑에서 매집된 물량들 여기에서 한 번씩 털어내고 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지금 매집 구간에 지금 들어서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선 결집이 되어 가지고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선이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같이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56억입니다. 발행 주식 수는요, 지금, 1100만 주고요, 1130만 주고요,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1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1,480억. 요렇게 나옵니다. 유통 발행 비율은요, 64% 발행을 했죠. 유통 발행을 시켜서 지금 유통 발행 수가 727만 주입니다. 1일 거래량은요, 19만 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62%. 뭐 수급이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매집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차트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디스플레이 쪽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왜? 2019년도 2020년도 핸드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핸드폰을 겨냥해서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286%, 비유동 비율 702%. 좋습니다. 좋아요. 부채 비율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굉장히 높아요. 상이다. 상 플러스 줄게요.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총자본 이익률 20% 좋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읽어드린 재무상태표 기본 지표에서는 가장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제가 읽어드린 것들이 총자본 이익률이 1%에서 4% 미만이었어요. 근데 총자본 이익률 자체가 지금 20%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기자본 이익률은요 375%나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 순이익률 23%. 이것도 상 플러스 주겠습니다. 기본 지표들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이 41%, 전년도 3분기 기준으로 41%를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이 20%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251%입니다. 2배 반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상을 주겠습니다.
활동성지표, 재거사 자산 회전율 8바퀴 돌았어요. 8바퀴. 총자산 회전율 거의 한 바퀴 돌아가고 있고요. 비유동 자산 회전율이 2바퀴가 조금 넘게 돌았습니다. 이것도 상을 주겠습니다. 전체 지표 평가에서는요, 상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의 본 재무상태표에서는 최상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자산이요 246억, 부채가 123억, 자기자본이 12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년 동안 3.5배가 늘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도 지금 거의 한 5-5배가 늘었네요. 그죠? 자기자본도. 이렇게 지금 17년 요때 상장을 했죠. 상장 이후에 상장할 때 자본금을 늘렸겠죠. 그죠? 늘려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지금 한 40% 정도가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 3분기는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말에 860억, 총자산이 86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1천억이 됐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 증감률이 20%예요. 그럼 부채는 얼마나 늘었냐?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도 늘었다. 그래서 유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자본 변동표를 확인을 하고 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거는 유증을 했을 겁니다. 유증을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었다. 제가 왜 굳이 이걸 안 받느냐, 이 자본 변동표를 왜 안 받느냐, 이거는 100% 유증이에요. 우리가 무증하고 유증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유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이 유입이 돼가지고 정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증은 뭐예요? 무증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으로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익잉여금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무증이 아니라 이거는 유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손익입니다. 포괄손익. 매출액, 여기 쫙 잘라가지고 상장 전과 상장 후를 볼게요. 상장 전, 2015년도에 248억, 2016년도에 이때 고속 성장을 했네요. 2배가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자본금 늘리고, 그리고, 볼륨을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또 1년 만에 거의 2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이 급락을 했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래서 이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반등을 해서 2017년도를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아까 보시듯이 18,000원에서 19,000원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전전년도죠. 이제 전전년도 2019년도 기말 기준으로 850억을 했어요. 요때 주가가 하락을 해서 5,000원까지 떨어졌었죠. 그죠? 떨어질만 했어요. 그죠? 매출만 보더라도 이 주가가 따라갔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850억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3분기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했느냐? 650억 정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2019년도 4분기에 얼마를 했느냐? 2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매출 성장이 전년도 분기보다 이미 3분기에 920억을 했어요. 2017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보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얼마였다고요? 18,000원이었습니다. 요걸 우리는 또 이 비교 대상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 920억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기말에 200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올 분기 기준으로 이미 300억 정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 기준만 하더라도 저는 350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매출액, 요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보고 이 비율을 보고 계산을 해가지고 저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저는 올 하반기 매출액은 제 예상액은 1230억 요렇게 정도 보이네요.
그러면 1230억. 가장 주가가 좋았을 때 914억이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한 40% 정도 높습니다. 그죠? 한 5% 정도. 그러면 주가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면 올 하반기 때 아마 올 하반기가 아니죠. 자꾸 2020년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있을 기말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실적 발표가 되면 요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1,000원도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000원이니까 이거 지금 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방에는 같이 매집을 해라. 지금 매집해 나가라. 라고 저는 신호를 줬습니다. 매출 원가는요. 이게 매출이 근 300억이 늘었는데 매출 원가가 그렇게 늘질 않았어요. 요 정도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원가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원가 절감을 이뤄냈다. 뭐 이런 수치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총 이익은 뭐 118% 증가를 했고요. 판관비 자체는 30% 정도 늘었네요. 그죠? 판관비는 30% 정도 늘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1% 기본 지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280억 원. 그러면 올 하반기 때 매출 이뤄내고 원가 절감 이뤄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 한 해 영업이익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비율로 따지자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요게 영업이익 자체가 마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20%, 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연말에 한 350억 정도 할 것이다. 4분기에 350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350억에 25%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자체 올 하반기 제 예상입니다. 이거 영업이익은 367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가 2017년도에 거의 두 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때 18,000원 할 때, 이때 좋았을 때 18,000원 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부터 담아가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 아직까지 발음이 잘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2015년도 이것도 상장 전후를 나누도록 할게요. 2017년도 105억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 19년도에 마이너스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3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기준이에요. 이거는 기말 기준이에요. 기말 2019년 기말 기준에 마이너스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때까지는요 오히려 100억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어요. 오히려 매출은 있었는데 지금 19년도에 4분기 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현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70억. 이런 일이 왜 나왔냐 그러면요. 매출 채권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 확인을 하시고, 대손 충당금 확인하시고, 요런 것들도 제가 한 번씩 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단기 부채 같은 경우에 이자 발생 부채 자체가 지금, 그런 부채들이 작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했죠.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에 비해서 갚아줘야 될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치가 비용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도 한 30억 가량 27억, 24억 요렇게 지금 투자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무활동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다. 현금 흐름 좋다. 걱정할 거 없다. 매출채권 원만하게 유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도 생깁니다. 매출채권 한번 볼게요.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180억 분기입니다. 이것도 3분기 기준이에요. 전년도 3분기까지 220여 억 원이었는데 1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손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기에 발생한 54억의 채권 중에
삼각비가 5억 7,700입니다. 거의 10% 정도가 차지하네요. 손실 나는 게. 손실 채권이 10%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 좀 많습니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지만 지금 운영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판관비가 원가보다 판관비가 조금 비율이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대손 삼각비 자체가 판관비로, 이 충당금 자체는요, 판관비로 편입이 됩니다. 포괄손익에서 판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판관비가 이런 것들이 비중을 차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때 상장 이후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죠? 2017년도 가장 좋았죠. 2017년도에 가장 좋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하고 현재 어떤가라고 살펴볼게요. 2017년도 상장할 때 이때 2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가장 높은 구간이었죠. 이때 하락장을 계속 키워와서 4,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3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금 전분기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1,875원입니다. 배수로 따지면요 7배입니다. 퍽값 7배. 제조업에서 10배까지는 우리 멀티플 10배까지는 안정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진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7배 저평가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평가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걸 보는 게 PCR이죠. 지금 C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1242원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 값이 10배가 나옵니다. 그럼 2017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배, 10배,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평가가 맞다. BPS, 장부 가치를 보면요. 이때 2017년도 4,963원이었습니다. 장부 가치가. 지금 현재 BPS 같은 경우에는 7,227원입니다. 그러면 배수가 이때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PBR 값이 2.42배인데 지금 현재 1.81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이 지표도 굉장히 좋다.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요, 10배, 20배 형성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에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고요. 왜? 코로나 이 경기 때 안 좋았던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끼고 지금 영업 활동을 해온 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올해 이거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지금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지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지금 올해 내고 있다라고 지금 한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8,191원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당 8,191원을 벌어가지고, 순수익을 줄 것도 주고, 판관비 쓸 거 쓰고 다 쓰고, 순수익이 지금 1,875원이 지금 한 주당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PSR 값도 지금 1.6배다. 낮은 편이다. 그래서 초저평가다. 지금 현재 주가 상승분 코스피 3,000 코스닥 오늘 1,000 거의 육박했잖아요. 그죠? 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전체 지금 전체에 비교를 했을 때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다. 시장 비교 저평가. 이건 보나마나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행복하시고요. 성투하시고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가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도 제가 이 종목들을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담아낼 뿐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멘트 하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안내문 하나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요. 제가 비대면으로 전부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도 제가 봐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신 분
제가 그 어느 설계사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처리를 해드립니다. 왜? 저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뭐 금리에 투자할 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채권에 투자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보험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